자, 2장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에 도수 분포포가 되겠습니다. 자, 대수표는 n개의 데이터 값을, 자, 데이터가 아무 의미 없이, 그죠? n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k개의 계급으로 분류한 표를 말합니다. k개의 계급이라는 것은 계급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k개의 계급으로 분류한 표를 말하며 계급의 경계는 계급 나누면 그죠? 이런 데 있겠죠. 그래서 뭐 100에서 110이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는 111에서 뭐 여기 얼마입니까? 10이니까 그죠? 121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계급으로 나눌 때 요것들이 이제 계급이 되겠습니다. 계급이고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계급의 경계는 각 계급을 나누는 이제 절사점이다. 이제 계급의 여기 또 이제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계급의 폭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계급의 폭은 계급의 폭, 계급의 다른 말로 또 뭐가 됩니까? 폭이라고도 하고 계급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요 사이 있죠. 여기 이제 계급의 크기 또는 다른 말로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폭을 모두 동일하게 하며 계급 경계가 서로 겹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10이면은 여기 111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가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표가 이제 도수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제일 먼저 데이터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막대 도표로서 y축은 계급의 빈도수, 계급 빈도수라는 것은 100하고 110 사이에 뭐 10개, 20개, 그죠? 100하고 110 사이에 20개 같으면 막대 그래프 20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111에서 120 사이에 데이터가 뭐 30개, 그래 막대 그래프 30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Y축은 이제 계급의 빈도수입니다. 빈도수로 표시되고 또는 뭡니까? 퍼센트로 표시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X축은 각 계급의 경계를 눈금으로 표시한 막대 사이에 공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은 요 계급에 뭐가 됩니까? 요게 크기 있죠, 그죠? 계급의 요게 100에서 110, 110에서 120에서 이죠 크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빈도수를 Y축으로 표시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뭡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가지고 해보면은 이해가 제일 빠를 걸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의 데이터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데이터로, 연봉입니다. 2010년 성적 중에서 타율을 기준으로 상위 40명의 연봉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라. 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죠?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죠?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첫 번째로 뭐가 됩니까? 첫 번째로 뭐로 말할 거야 됩니까? 이거를 도수 분포표죠. 자, 도수 분포는 안 됩니다. 자,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면 뭐가 됩니까? 이제 계급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계급이고 요 사이에 간격이 있죠. 여기 뭐가 됩니까? 계급 폭이죠. 계급 폭. 글자가 좀 그죠? 잘 안 쓰입니다. 자, 계급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빈도죠, 그죠? 도수 또는 뭡니까? 빈도. 앞에 말하는 뭡니까? 빈도수. 빈도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도수라고도 빈도수 또는 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그죠? 0이 하니까 0부터 뭐가 됩니까? 여기 표시되겠죠. 그럼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이야 같으면 11명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하나, 둘 해서 그죠? 이게 총 11명이란 말이죠. 그럼 11명이. 그 다음에 100일에서 200 사이는 13명, 200일에서 300 사이는 5명, 300일에서 400 사이는 6명, 그 다음에 400일에서 500 사이는 2명, 500일에서 600 사이는 1명, 600일에서 700 사이는 2명이 되겠죠. 그래서 총 이게 뭡니까? 40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수분표를 그려지고 그 다음에 도수분표를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걸 표시한 것입니까? 이거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랬죠. 여기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그림죠.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니까 자, 요 계급 구간을 뭐가 됩니까? X축으로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도수를 뭐가 됩니까? Y축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하고 100이니까 100, 그 다음에 100하고 200이니까 결치면 안 되겠죠. 100하고 200이니까 요게 200, 그죠? 200, 요 100하고 200 사이가 되겠죠. 그럼 200하고 300, 그 다음에 300하고 400, 400하고 500, 500하고 600, 600, 700이죠. 그래서 이제 100 밑으로는 뭐가 됩니까? 11명이니까 여기 11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 밑으로 오니까, 그죠? 200 밑으로 오니까 여기 몇 명입니까? 13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0하고 200 사이는 여기 5명, 400하고 300 사이는 6명, 500 밑으로는 2명, 그 다음에 1명, 2명 해서, 그죠? 자, 어떻습니까? 요 자료만 보다가, 그죠? 오른쪽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연봉이 100 이하인 사람은 11명이니까, 연봉이, 그죠? 200인 사람이 좀 많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쭉 연결해 보면은, 그죠? 대충 이러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대충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려서, 그죠?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뭡니까? 계급의,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될 게, 그죠? 뭐가 됩니까? 도수 분포표에서, 자, 도수 분포표에서, 자, 뭡니까?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계급의 개수, 계급에서 K는 몇 개입니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죠? 자, 7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계급의 폭은 얼마입니까? 일정하게 되겠죠, 그죠? 계급의 폭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99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계급의 개수 요 7이라는 거하고 계급의 폭이 99라는 것은 어떻게 정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이에 폭을 넣으면 더 촘촘하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 계급의 개수가 더 많이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급의 개수를 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폭도 뭡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이 계급의 개수를 7로 하고 폭을 99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100% 다음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 기준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죠? 적당하게 폭이 무릇을 똑같아야 된다니까 99나 100이 되도록 잡고, 계급의 구간도 뭐가 됩니까? 꼭 7이 될 필요는 없죠. 약 6이나 때에 따라서 8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기준되는 그 과정이 다음에 있습니다. 자, 예제 2.1에서 사용된 도수분포에서 계급의 수가 7이고 계급의 폭이 99입니다. 이처럼 도수분포나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계급의 수나 계급의 간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죠? 해야 합니다. 계급의 수와 간격에 따라서 분포표나 히스토그램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보통은 다음에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 기준대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수값이 안 나오고 해서 뭡니까? 7.5가 나올 수 있잖아요. 7.5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 7로 해도 되고 또 8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죠? 1단계로서, 그죠? 자료를 정합니다. 자, 자료를 정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연봉을 할 것인지 또는 뭡니까? 뭐 타율을 할 것인지 이렇게 자료를 정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자료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정합니다.
자, 최대값을 이제 max라고 하고 최소값을 minimum, min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범위를 정합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그래서 max에서 mini를 이렇게 뺀다는 거죠. 꼼꼼하면.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를 정합니다. 계급의 개수를 정하는데 정수값을 정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스터지스 규칙을 해가지고 자, k는 1 플러스 로그 2, 로그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2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개수, 이렇게 자료 개수 가지고, 그죠? 40개니까 앞에서, 그죠? 1 플러스 로그 2에 40 하면 되겠죠. 또는, 자,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K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3.3 로그 자료 개수. 요거 이제 로그는 요 상용 로그에, 그죠?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10을 해줄 것 같으면은 1 플러스 3.3에다가 자료 개수 상용 로그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을 이러하는 로그를 해줄 것 같으면 1 플러스 로그 2 자료 개수,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K값이 정해지는, K값이 예를 들어서 6.2라고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K를 6으로 잡아도 되고, 뭐 7로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이나 7이나 잡아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죠? 계급의 폭을 정해가지고, 도수 분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뭡니까? 계급 간격, 즉 계급이 아까 폭이죠. 폭은 뭐냐니까 자, 맥스 빼기 아까 맥스 값이 있었죠. 미닌 값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뭐가 됩니까? 개수죠. 나눠주면은 거기 계급의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구간을 구하면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니멈 가장 작은 미니멈 값에다가 u를 그죠? 대주죠. 이것을 이제 u1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계급 1입니다. 그 다음에 u1 더하기 u를 내서 u2가 되고 u2 플러스 u에서 u3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가장 작은 값에서 뭐 u1 여기 계급 첫 번째 계급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값에서 더하기 u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니멈 값이 정말 이 말이죠. 미니멈 값에서 뭐가 됩니까? u를 더해줬으니까 u1이죠. 그죠? 그 다음에 u1 더하기 1에서 u1 뭐 더하기 1에 되겠죠. 1에서 뭐가 됩니까? u1 더하기 u 해준 거죠. 여기 바로 u2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는 거죠. u2에 더하기 1에서 u2 더하기 u 해서 여기 바로 u3가 되는 게. 그럼 여기 이제 뭡니까? 쭉 열어서 그죠. 계급이 만들어지고 개수도 이제 아까 개수는 뭐가 됩니까? 요 K 있죠? K만큼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요걸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주차 때에 엑셀로 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히스토그램이죠. 자, 그럼 히스토그램이 꼭 막대 그래프처럼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냥 뭐 그리면 되지 히스토그램 말로 합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 이제 차이점이라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 이 말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범주로 구분되는 데이터의 순서를 뭡니까? 의도적으로 바꿔도 아무 그 관계가 없지만은 히스토그램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막대 그래프고 이거는 히스토그램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뭐 그죠? 없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막대 그래프에서는 자, 김치찌개하고 비빔밥하고 뭡니까?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죠. 그러면 김치찌개가 뒤로 오면 그죠? 그래도 비빔밥이 22명이고 김치찌개가 40명이다. 그죠? 이걸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이해하는 데는 그죠?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죠. 하지만은 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2500하고 2000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가 됩니까? 요 의미가 그죠?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뭐 2000이 이만큼인데 2500이 이래 가면 그죠? 2500하고 2000 사이에 요 범위가 그죠? 정해지가 있는데 이걸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히스토그램 오른쪽 그림 같이 막대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면은
의미 자체가 생기지도 않고, 그죠? 또 뭐 그래프 자체도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이 자료들 뭡니까? 순서를 바꿔도 이해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막대 그래프죠. 그런데 뭡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경우는 항상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의 수와 간격을 한번 달리 해봅시다. 자, 그럼 히스토그램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은 앞에 자료에 대해서, 그죠? 계급의 수를 6개 하고 계급의 간격을 8개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를 98에서 106으로 해가지고 조금 앞에 그 데이터 있죠? 그 자료를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면은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계급의 수를 이제 10개로 올리고, 그 계급의 간격을, 그죠? 5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95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계급에, 여기 5가 되는 거죠. 요거는 폭이 8이 되는 경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자료를 가지고 임의로, 그죠? 계급의 수하고 간격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양이 뭐가 됩니까? 그래, 모양이 조금,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그죠?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앞에의 왼쪽은, 그죠? 요렇게 앞에 한 거죠? 요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자, 오른쪽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때 계급의 수, 간격, 구간의 초기값을 다르게 하면 동일한 데이터인데 다르게 놓으면 해석이 달라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분포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점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기준점이 뭡니까? 단계 1에서 단계가 몇이었죠? 단계가 6단계. 6이, 그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위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3도 다음의 표는 미국의 33차례 경기 침체 지속기간 데이터를 두 가지 종류의 계급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스트 법칙에 따르면 6개가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공식 있죠. 1단계부터 6단계 할 때 스터디스트 법칙에 의하면은 6개가 바람직하지만은 그냥 뭐 7개를 한번 시도했고, 계급의 크기도, 그죠? 전자는 12개월인데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그죠? 10개월 한번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계급이 6계급이고 7계급이고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도, 그죠? 여기 보시면은 12가 되는 거죠. 12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10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폭이 10이고 10인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그죠? 같은 개수의 자료 돼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6계급인 경우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7계급인 경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각각 한번 그려보면은 자, 다음과 같게 되겠습니다.